아, 네,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요즘에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고등학생 애들 고3 그 백신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좀 약간 뭐랄까, 예, 분노를 한 학부형이라 지금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이들이 그 10대까지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그 뭐 사망이나 질병이나 후유증을 겪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고 피해 사례가 없다고 분명히 질병청에서도 밝혔는데 그런 아이를 상대로 왜 백신을 접종해서 이렇게 피해자를 많이 그 양성을 시키나요? 백신 접종 관련해서 현재 사망자는, 아니, 백신이 떠나서 코로나 감염으로 관련해서 네네. 현재 사망자는 없지만요, 어머님. 네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여러 건강상의 문제 또 기타 후유증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아, 있고요. 그거는요, 그-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10대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질병청에서 그게 말씀드릴게요.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사망자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또 젊은 층의 치명률은 성인층에 비해서 낮은 부분은 언급을 했는데요. 코로나라는 병 자체가 어떤 연령층에서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 연령층을 통해서도 감염 확산이 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3 음, 백신 접종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개인의 동의로 현재 백신 접종이 추진되는 만큼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한 저희가 안정성이나 관련 안내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님. 아, 네네. 선생님, 그러면은, 보통 네. 통계 자료는 매년 이제 국가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데 코로나는 매년 안 내고 작년 원래 합산해서 확진자랑 사망자랑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통계 조작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우리가 그 질병청에 정부 공개를 했을 때 기저질환자 빼고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사망자가 작년 원래 다 합쳐서 14명밖에 없어요. 그거 뭐 아세요? 인과성이 조사된 측면이나 여러 가지 네. 측면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니, 제 얘기, 잠깐만요. 그래서 네네네. 기존의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은 14명밖에 없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더 좀 기가 막힌 거는, 저희 결핵 아시죠? 결핵 환자는 활성 결핵 환자가 전 국민의 30%예요. 네. 비활성은 50%가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결핵 사망자가 1년에 3,000명이 넘고, 결핵 감염자가, 그것도 활성 감염자만 4만 5천에서 5만 명 가까이 돼요, 매년. 근데 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결핵을 갖고 있을 때도 아이들한테 강제로 이렇게 백신이라든가 막 방역 조치라든가 이렇게 애들 막 줌 수업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과관계나 피해 사례나 다른 사람한테 전염하는 이런 모든 걸 따졌을 때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결핵을 갖고도 우리가 그런 게 아무도 없이 누군가나 걸렸을 때 그냥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염성도 약하고 피해도 약하고 현재 나온 코로나는 99.9%가 무증상인 거 아시죠? 그런 무증상이 99.9% 우증상은 아니고요, 어머님. 음, 증상이 당연히 있고요, 어머님. 어머님,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이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 재난으로 선포한 건 행정안전부고요. 그리고 그에 네, 따른 백신에 대한 18세 이상 승인을 한 건 식약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백신 접종에 대해 총괄하고 있는 질병청이에요, 어머님. 네, 그걸 네. 저희 쪽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핵과 비교하실 거면 관련 부처에 말씀을 하셔야죠. 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교육부에다가 왜 전화를 하냐면요. 교육부에서 네. 공문을 보내고 학생들한테 앱을 설치하게 해서 그 앱으로 인해서 증세를 매일매일 여기에서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100% 임상시험이에요. 임상 이거 실험이 아니죠, 어머님. 임상시험할 때 자가 진단, 아이들 자가진단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자가진단은 감염을 예방해갖고 학교에 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질병자 확진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백신 후기는요. 아이들이 맞고 이상이 있거나 심장이 이상이 있으면 학교나 교육부에서 애들 뭐 심장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님 병원을 가야 말씀드릴게요. 돼요. 어머니 이상이 저 있으면. 구분을 하셔야 병원을 되는 것 가야 같은데요. 되는데 네. 구분을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자가진단 앱에서는 백신 관련 이상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요. 고3 자가진단 아이들한테 앱은요, 앱을 아니에요. 설치해서 고3 학생들을 포함해서 자가진단 앱에서 백신 이상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 않고요. 네, 제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가진단 앱은 2020년에 개발돼서 어머님이 이해하고 계신 그대로예요. 자가진단 코로 앱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자가진단 앱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 앱을 설치하게 해서, 아, 자가진단 말고 그 비슷한 앱을 설치하게 해서, 앱이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네. 알기로는 질병청에서 그
고3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 상대로 백신 접종한 대상은 네, SNS나 문자 등으로 이상 반응이 없는지 물어봐요. 네. 그거를 능동감시라고 하고요. 이상 반응 능동감시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질병청은 의료 체계로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여기에서 교육부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근데, 대해서는 좀 예, 그러면은 잘못 그걸 좀 학교에서 혼동을 공문을 하신 것 다시 같고요. 보내주셔야 돼. 왜냐면 학교에서 그거를 권유하고 하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아, 공문까지 보내는 학교가 그거는 있어요. 어머님, 네. 질병청에서 당연히 백신 접종을 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에서 추진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 부분이 만약 어머님께서 임상 실험이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실 거면 질병청의 이상 반응 관리팀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보다 더 위험한 지금 백신 부작용이 1000명이 넘게 나왔고 중증 이상 반응이 정부에서는 지금 뭐 밝힌 것만 해도 한 4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우리가 네네네. 알기로는 거의 60명에 가까워요. 근데 그리고 뭐 심지어 우리는 이 백신 사망자라고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우기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학생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어쨌든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능을 해서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고 이거를 강요하고 아이들한테 알려라, 부모한테 알려라 하면서 계속 한다는 것도 저도 납득이 안 됐지만 만약에 이걸 계속 할 거라면 그 위험성이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 어떤 위험이 있다, 어떤 부작용이 났을 때 정부에서 어떤 대응을 해줄 것이고 실제로는 정부에서 약속했던 그 치료비라든가 모든 걸 100%다 보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지를 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너무 이상한 일, 태어나 처음 겪는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나이 50 가깝게 단 한 번도 이런 데 관심을 안 갖고 살다가 작년 원래 처음 가졌어요. 이런 관심을. 어머님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저희 이 예,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안내나 부작용에 네네. 대한 사전 안내나 이런 부분은 접종 전에 4차례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고요. 예진표 같은 경우에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하기 위해 질병청과 네네. 협조한 사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백신 접종 어떤 경우에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저희 시도교육청에 백신 관련 안내를 할 때도 노쇼 등 백신 접종 미접종 학생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재나 어떤 불이익이나 또는 수능 응시에 대한 불이익도 없을 예정이라고 했고요. 8월 첫 주차에 발표된 수능 응시 계획에서도 백신 미접종 학생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라고 확인을 다시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백신 네. 접종은 강제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또 추가로 네네.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네, 선생님, 그리고요. 저도 또 네, 하나만 딱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질병청의 이상 반응 신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능동감시나 또는 학생이 이제 뭐 백신 접종 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질병청에 이걸 의료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접수된 게 제가 알기로 1차 백신 접종 기준으로 한 1000여 건의 일반적인 증상이 있고, 그리고 중증 이상 같은 경우에는 몇십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질병청도 인과성 조사 중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안내 자료가 나간 바가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백신이 뭐 치명률이 없는 이 왜 고3 학생들에게까지 추진이 됐냐라는 그 책임을 만약에 물으신다면 당연히 이 백신이 18세 이상으로 승인을 한 식약처라든지 백신 접종을 총괄하고 있는 질병청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사안으로 그럼 당연히 보여요. 하고 이 있거든요. 업무의 네. 좀 추진 과정을 제가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예, 백신 접종 이제 우선 대상 부분에서 저희는 질병청에 공문을 받아서 이에 따른 안내사항,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한 동의한 학생들의 개인 정보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안내한 부분이고요. 질병청에. 그 부분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서 추진된 사안이에요, 어머님.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도 질병청에도 제가 정보 공개를 하고 있고 항의를 하고 있고 서한을 보내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병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도 관여를 해서 어쨌든 아이들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항의하고 뭐 따지고 싸우자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교육부는 네네. 교육부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충분히 위험성을 좀 알리고 부작용도 네네네네. 알리고 이 모든 걸 알려야 되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은 거의 알리지 않은 채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거는 대놓고 너희 강제로 맞아라는 아, 아니지만 사실 강요거든요. 그거는 눈치를 봐요. 엄마들이 저희, 안 예, 맞고 예, 예. 싶은데도 자꾸 선생님이 이런 걸 보내고 심지어 선생님이 나도 맞았다? 나 언제 2차 예약했다? 하면서 애들한테 이러니까
안 하면은 서로가 눈치를 주고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게끔 심지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게 네. 없게끔 충분히 위험성을 좀 알리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너희가 건강을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네네. 기왕 줄 거면 충분히 주고 그리고 이게 알리는 것도 공문이 학교에서 뭐든지 한두 번이지 이렇게 뭐 수도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는 공문은 없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는 계속 와요. 계속 저희 온다는 거는 저희 어머님, 저희 네,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은 처음에 이제 백신 접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동의 공문이랑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부작용이나 백신에 대한 정보를 안내 드리는 공문을 보냈어요. 백신 네, 네. 접종해라라고 공문 그렇게 계속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요. 학교에 좀 그러니까 제재를 그거는 해주고 예, 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백신에 대한 어머님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학생들이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그 사전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음, 그 사전 정보를 충분히 드리기 위한 공문과 안내 자료를 선생님,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거고요. 뭐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 드린 사항은 아니에요, 당연히. 선생님, 제가 네. 와서 이번 정부 들어서 느낀 게요. 너무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이 정부는 모든 걸 한 가지 시스템을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파트를 나눠서 한 다음에 서로 책임감이 없다고 핑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건 저쪽 탓이다. 저쪽이 하면 우리는 이건 했으니까 이건 우리 탓이 아니다. 그래서 저쪽 탓이 계속 이거를 무한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한 반복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정부에서 우리가 보기 이건 불합리하다는 정책은 계속 시행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머니, 저희는 이거를 일단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네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다를 했겠죠. 분명히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학교에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지 말아라고 뭐 분명히 한두 번은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학교 일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더 강력하게 교육부에 학교에서 이런 항의나 학부모한테 안 들어오도록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하라고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도 네, 네, 뭐 어머님이 일선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이 짐작하셨듯이 일어나고 있어요. 짐작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안내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요. 뭐 앞으로도 저조차도 그런 그렇고 부분에 관해서 시도교육청이나 고민도 직접 학교에서 보다 정확한 받았어요.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어머니.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부 부처는 법적인 직제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과 주요 업무가 나눠져 음, 있고요. 이거는 해당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어머님. 네네. 그런 행정기관의 특성이 있음에 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네네. 그리고 제가 이 어떤 의도로 변화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뭐 보다 좀 예, 네, 안전한 그럼요. 학생들의 좀 이렇게 건강권이라든지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학생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제 정책들을 펴 예, 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네. 좀 더 그, 유심히 살필 수 그러면은, 있도록 선생님,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는 아이들이 걸려도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미 후유증이나 이상 장애가 온 아이들이 50명이 넘어섰어요. 그게 백신 안 맞았으면 일어났을까요? 그죠? 뭐 그 그러니까 부분에 따른 그래서 인과성 조사를 하는 거라고 알고 근데 있고요. 선생님, 그게 네네. 임상이 덜 끝난 약 같고, 이렇게 애들한테 실제로 맞아가면서 그 임상 사례를 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임상 사례를 그거 막상 실제로 다 당연하죠. 겪어보고 그냥 그걸 따지겠다는데, 이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머님. 그래서 그렇기 선생님, 때문에 식약처에서 선생님, 승인 과정에서 그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임상이 덜 끝났잖아요. 누구는 알고 있는 약이잖아요. 임상이 안 끝난 아니요, 약이라는 걸. 승인이 된 백신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선생님, 승인이 그 안 된 백신 백신을 한 게 케이스에 아니라요. 분명히 실험용 백신이라고 케이스에 쓰여 있어요. 어머니, 완성된 백신이 아니라고 돼 그 있어요. 부분을 말씀하실 거면 그 네. 백신을 승인한 식약처에 말씀을 하셔야 네네, 된다니까요. 뭐, 거기 얘기를 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요. 임상이 100%안 끝난 거를 시작시키고 인정하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인정을 해요? 식약처에서는 당연히 백신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해당 연령에 네, 따라 사용은 투여를 하고 승인이 있는 됐어요. 거죠. 근데 임상이 완벽히 끝났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사용은 그러니까 그 승인이 부분을 됐어요. 제가 네, 식약처에서 어떻게 답변을 네.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정부 부처에서 내린 판단을 근거로 해서 정책들이 추진되는 거죠, 어머니. 근데 선생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이런 큰일을 안 겪고 지나가도 될 일을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데 지금은 일부 소수가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제 2차 접종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정부에서 3차까지도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피해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거나 진짜 뭔가 치명적인 그런 일을 겪은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고 그 피해는 그거는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나요? 그죠? 사람은 지은 죄만큼 전부 다 죄인이 되어 있어요. 저는 종교가 어머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학교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책임자 분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고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저는. 네네네. 음, 당연히 뭐 사전에 충분한 안내 자료를 하고요. 저희도 질병청이나 관련 방역 당국과 보다 이 백신의 안정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 네. 그리고 일선의 학교에서 이걸 막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한테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의 문자와 알림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걸 금지해 주세요. 딱 필요한 한두 번 공지 외에는 못 하게끔 해 주세요. 네, 뭐 그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도교육청에 좀 그런 해당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그런 네네네. 시정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네,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안내는 하고 예, 있는데요. 예. 네네,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